안녕하세요. 네,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이 구속되었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지난 2022년 대선 0.73% 패배의 악몽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산, 바로 이재명에 대한 혐오주의, 혐오 감정입니다. 불과 0.73%, 20만여 표 차로 패배했는데요. 여기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이재명을 혐오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 진보적 유권자 중에서도 다수가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2년의 악몽이 결과가 나타났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재명에 대한 혐오주의, 이재명 혐오 감정의 5가지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오주의, 혐오 감정의 첫 번째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였습니다. 형평성, 무슨 말이냐? 윤석열도 구속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한 놈 구속시켜라. 그래야 1대1 스코어가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구속되었을 때에도 국민의힘 계열 지지층에서는 이제는 문재인을 구속할 때이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 또는 문재앙이라고 부르면서 1대1 형평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구속 직후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구속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게 공평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논리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시킨 국가 전복 세력이어서 내란과 외환을 동시에 추진했었던 것이 바로 윤석열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헌법 파괴자였기 때문에 그를 구속시켰던 것이고 그 헌법 파괴자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혐의는 저울로 비교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마치 공평하게 형평성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재명 혐오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오 감정의 두 번째는 합법성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였습니다. 합법성.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비근한 예 한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이 사건이 가장 단적인 예인데요. 이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법인카드에 불과 한 10만 원 정도 내외의 금액을 잘못 오용한 것입니다. 한 사람당 기껏해야 만 얼마 정도의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인 마냥 검찰과 언론이 대대적인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재명이 합법성에 어긋난다, 불법을 자행했다라고 하면서 온갖 언론과 검찰이 떠들어댔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건을 보면서 주차 금지가 떠올랐어요. 지금 각종 그 매점 앞에 상가 앞에 가면은 그 편말 세워서 불법 주차 금지라고 이제 편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차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 주차하면 이것은 불법이야, 중죄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 상점 주인조차도 불법이라고 쓰긴 하였지만 여긴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지 그것이 정말 중범죄다라고 생각하는 상점 주인조차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법의 반대말은 모두가 불법인가? 이것은 매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매우 안타깝게 이 세상을 합법과 불법의 두 가지 단어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각박하고 숨 쉴 수 없는 숨막히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법의 반대가 모두 불법일 수는 없어요.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한 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다,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곤란하다. 물론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건 재판부의 결정에 존중할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조차도 합법과 불법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꼭 정말 불법의 영역은 과연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이 파헤치고 있는가? 검찰 특수활동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검찰은 정작 자기들은 한두 푼, 만원, 10만원 정도가 아니고요. 수백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받아서 영수증조차 제출하지 않고 자기 개인 사비 쓰듯이 물 쓰듯이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 특활비는 검찰 누구도 건들지 않고 언론도 뉴스타파 같은 그러한 진보적 언론만이 파헤칠 뿐 다수 언론은 모른 채 한 것이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검찰 특활비는 다들 모른 척하면서 김혜경 여사의 그 10만원 남짓한 법인카드 오용 문제를 갖고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것, 이것은 다른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오주의의 세 번째 근거로 도덕성을 많이 들고 있어요. 지난 2022년 대선 전국에서 떠올랐었던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이재명이 그 본인의 형의 부인이죠. 형의 부인과의 전화통화. 원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형과 통화하다가 이제 형수까지 통화가 번지고 그 통화 와중에 감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재명 대표의 어머니를 살해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이 그 당시에 형과 형수의 목소리를 들리자 본인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막 쏟아내었었는데 그 녹취록이 지난 대선에 SNS에 완전 퍼지면서 이재명은 쓰레기로, 이재명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런 식의 그런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퍼졌고 결국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 진보, 유권자층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내가 도저히 이재명 뽑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제3후보에게 투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는 0.73% 패배에는 이 이재명에 대한 도덕 혐오주의가 꽤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23년 얼마 전이었습니다. 12월에 천만 배우 이성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검찰의 마약 수사였어요. 당시 윤석열 정권이 각종 그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마약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데도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성균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타겟으로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마약 채취를 계속하는데 이성균이 어디에서도 마약 성분이 채취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박민의 방송 KBS가 이성균 씨와 어느 유흥업소 여직원 간의 그런 사적인 통화 내용을 단독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공개합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매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마약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업원과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KBS가 방송에 내고 대대적으로 틀어 제낌으로써 이성균 씨는 본인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뜻있는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다시는 우리 그 영화인을 비롯한 공인들이 방송 언론에 의해서 사생활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내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은 공인이잖아요. 공인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사방팔방에서 두드려 패고, 그럼으로써 이재명은 도덕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혐오주의를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년이죠. 작년 말 미국 대선 결과, 우리 한국 언론의 예상을 완전 빗나가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대선만 진 것이 아니고요, 상원, 하원 선거 모두 완전히 참패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 참패에는 이른바 PC주의라고 불리우는 정치적 올바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PC주의는 본인들이 지향하는 특정 정치적 지향이 꼭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를 일컫는 건데,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 사례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자신의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겉볼 때는 누구나 다 남성이야, 실제 남성인데 나는 성 정체성이 여성이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 탈의실도 갈 수 있고, 여성 목욕탕도 갈 수 있다. 이것이 실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미국 민주당이 완전하게 대선부터 상하원 모든 선거에서 참패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덕성을 어디까지, 이재명에게 어디까지, 유독 민주당 정치인에게만 강조되고 있는 이 도덕성 어디까지 들이댈 것인지, 칼을 들이댈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성숙하게 자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재명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오주의의 네 번째 가면은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재명에게 각종 혐오 감정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이재명은요, 국민학교를 마치고 나서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가정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바로 공장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성남의 그 허름한 공장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소년공으로 지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의 보편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맥락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재명은 대학교에 가긴 하였지만 학생운동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수많은 386, 지금 586, 686까지 됐죠. 586, 686 세대에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소년공이었지만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운동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재명은 프레스기에 팔이 눌려서 팔이 뒤틀릴 정도의 산재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진보운동에서도 이재명은 환영받지 못했고요. 이재명의 그 정치적 고향이 성남이잖아요. 성남에서도 이재명은 소수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운동 세력이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성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그냥 개인, 인권, 변호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성남에서도 소수파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것은 매우 기적적인 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하면서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다 보니 여기에는 소수파가 이러한 권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재명은 뭐 운동권도 아니어서 뭐 노동운동도 아니어서 진보도, 특히 이제 진보도 아니어서 뭐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수파가 겪는 매우 안타까운 서름이고요. 이것을 혐오주의, 혐오 감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이재명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오주의, 혐오 감정은 비례성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일반 시민들은요, 평생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판받을 일도 없고 내가 직접 검사와 만날 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이재명은 툭 하면 뭐 압수수색 당해, 검찰 조사받아, 재판정에 나가서 뭐 출석해서 어쩌저쩌 해. 복잡합니다. 아니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재명을 툭 하면 재판정에 불려 나갈까? 이것이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이재명을 혐오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 구테타를 발생시키면서 구테타의 첫 번째 목적이 이재명 제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을 타겟 1번으로 체포해서 그를 구금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그를 목숨까지도 앗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지난 내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재명에게 가해졌었던 온갖 혐의들이 인과관계가 불순했었다. 매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이 받고 있는 수많은 재판은 윤석열 검찰에 의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내란 구테타 전모가 밝혀지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혐오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재판정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냐고 하는데 윤석열이 그렇지 오히려 윤석열 본인이 이 재판은 오염되었다. 처음에 검찰의 기소부터가 매우 정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에 대한 혐오주의, 즉 혐오 감정을 5가지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평성, 합법성, 도덕성, 보편성, 비례성이라고 하는 5가지 가면을 쓰고 이재명에게 온갖 혐오주의와 혐오 감정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재명을 혐오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본인은 지식인이다, 본인은 민주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중에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5가지 근거를 들면서 이재명을 혐오하고 이재명에 대한 혐오 감정을 여기저기에서 발설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고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성숙한 눈으로 이재명을 바라보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